자, 이제 계속 어려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어렵지 않나. 아무튼 우리가 오매 법칙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오매 법칙. 오매 법칙은 일단은 이게 한 건데요. 91쪽 일단 펴주시고. 오매 법칙은 원래 전류에 관한 법칙이에요. 전류가 단위 면적당 이게 도선이 있죠. 이게 도선이 있으면 여기에 하여튼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원래는 전자가 흘러가는 건데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많이 흘러가면은 전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흘러가면은 전류는 반대 방향이긴 해.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큰 거야. 이해 가시죠?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큰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은 뭐냐면 수압 같은 거, 수압. 이렇게 밀어주는 힘. 그래서 전압이 크면 전류도 많이 흘러가요. 이해 가시죠? 세게 틀어줬어. 그러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 물을 세게 틀어줬어요. 그러면 수압이 크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압의 전류는 이제 비례관계야, 비례관계. 보통 비례관계는 이제 어떤 여기 뭐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전압이 커지면은 전류도 커지는 거지. 분자에 써져 있으면 되죠. 분자에. 비례관계는. 근데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지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게 물질마다 원자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원자들이 있으면 전자가 지나가는 걸 자꾸 방해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조금 오르겠지? 맞죠? 그러니까 저항하고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 그 반비례면은 분모에 쓰죠. 우리가 분모가 커지면은 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분모에 쓰시고 전압인 비례 관계는 분자에 쓰면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요거를 이제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거. 오매 법칙. 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이 옴이야. 오매 법칙. 이게 오매 법칙이에요. 오매 법칙. 자,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이거죠. 이거 오매 법칙.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해도 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근데 우리가 과학을 할 때 약자를 많이 써요. 뭔가 공식 같은 걸 만들어낼 때 전류 대신에 I라고 쓰는 거. I. 요거를 가르쳐주면 I가 뭔지 R이 뭔지 V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모르면은 식을 외워도 모르거든요. I가 전류야. I가 전류고 R은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V는 전압이야. 전압.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I는 R분의 V다 이렇게 뭐 외우는 거예요. I는 R분의 V. 아무튼 이게 좀 헷갈리면 그냥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해 가시죠? 근데 요런 거에서 이제 그래도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양변에 똑같이 만약에 저항을 곱해요. 이렇게 저항을 양변에.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게 약분돼서 이거 없어져요. 그쵸?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가 또 나오죠. 근데 얘랑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더 외우기 쉬운 거는 V는 IR이라고 하는 거야. 발음상 I는 R분의 V 이런 거보다 V는 IR 뭐 이러면 쉽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똑같이 여기를 R로 나눠. 이렇게 R로 요 식에서 R로 나눠. 그럼 I는 R분의 V 되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똑같이 I로 나눠. 예를 들어서 I로 이렇게 약분되면서 뭐가 돼? R은 I분의 V. 요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 이게 원칙적인 오매 법칙이긴 한데 그냥 외우기 쉬운 거는 V는 IR이라고 하는 거야. V는 IR. 그럼 요거를 알면 양변에 R로 나누면 요게 되고요. 여기서 양변을 I로 나누면 R은 I분의 V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외웁니다. 얘를 V는 IR V는 IR 이렇게 외웁니다. 자, 봐봐.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다. 그럼 요 R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요 밑에가 R이 일정해. R이 일정하면 V가 커지면 I도 커지죠? 그러니까 그거 비례관계지, 비례관계. 맞죠? 그래프.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다. 요 전압이 일정해. R이 커지면 I가 작아져요.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R이 커지면 I는 이게 I죠. 작아져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고. 만약에 전류가 일정하다. I가 일정하다. I가 일정할 때는 여기서 보는 게 좋은데 I가 일정하다 얘가. R이 커지면 뭐가 돼? V가 커져요. 뭐 R이 2가 되면 여기 2가 되겠죠.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다. 이게 다 어려운데 그냥 요거를 하나 써보시면 알아. V는 IR. 그러면 I가 일정하다. R이 커지면 V도 커지기 때문에 비례관계. R이 일정하다. I가 커지면 V도 커지니까 비례관계. 근데 이제 V가 일정하다. V가 일정하다는 말은 곱해가지고 요 값이 일정하려면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지 곱한 값이 그대로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 어느 정도 알 것 같지요? 자. 92쪽입니다. 92쪽. 저항을 연결을 할 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구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요. 전구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전기의 흐름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 기구들이 있죠. 그게 원래 다 저항이야, 저항. 텔레비전도 저항이야.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 가지고요. 빛과 뭐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거든요.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는 애들, 뭐 선풍기 뭐 이런 거 저항이고. 전기 기구는 다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은 근데 기본적으로 뭐 하지, 저항은? 원래 뭐 하는 애지,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애들이에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봐봐요. 요런 저항이 있다. 요런 저항이 있다. 이게 저항이 있어요. 저항. 근데 이 저항이 이렇게 잘 흘러오다가 전기가 잘 흘러오다가 전류가 여기 만나면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항을 만나면. 근데 만약에 저항이 단면적이 똑같은데 이게 길이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잘 흘러가겠어요? 잘 흘러가야지 못하겠죠? 이게 지나가기 어렵겠잖아요. 그렇죠? 그 저항은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저항의 길이가 저항이라고 바꿀게. 저항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요. 지나가는 데가 길면 커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저항이 큰 거야. 지나가기 어렵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단면적이 넓어, 이렇게 단면적이 넓어. 그러니까 요 좁은 데 지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넓은 데 지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좁은 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항이 커지니까, 많아지면은 커진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길이는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게 맞는데, 단면적은 작을수록 저항이 큰 거야. 좁으면은 지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꼬마 전구에 보면은 그 안에 필라멘트가 있는데, 잘 보잖아요. 그럼 여기 끝에 되게 얇은 게 이렇게 막 꼬여 있어요. 이렇게. 이게 꼬여서 길게 있는 거는 저항이 커진 거고, 얇게 만들어, 얇아야지 저항이 큰 거야. 그럼 이제 전구에서 이게 전자가 지나가다가 여길 지나가기 힘드니까 막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하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꼬마 전구가.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를 하는데, 저항의 크기가 여기 비례한다라는 그런 표시죠. 저항의 크기는 단면적에는 반비례를 해요. 반비례를 하면 어떻게 돼? 분모에 넣는 거다. 이렇게 단면적 분의 1에 비례한다. 일어나 예빈아, 이렇게 써봐.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는 비례해. 근데 저항의 크기가 단면적 분의 1에 비례한다는,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나타나면 저항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하기로 했지. R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를 해. 저항의 크기는 근데 단면적에는 반비례를 해요.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그냥 비례한다 이렇게 쓸게. 이렇게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저항의 크기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자, 근데 이게 물질이 다르면 요 전체적인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져요. 뭐 고무나 뭐 이런 거는 전기 안 통하잖아요. 저항이 큰 거고, 뭐 금속 중에서도 뭐 은이나 이런 게 저항이 제일 작아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항의 비율 같은 건데, 은은 비저항이 이게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8제곱이 이게. 요게 이제 10의 8제곱분의 1.6이어가지고요. 되게 작은 값이에요. 하여튼 은이 비저항이 작고 전기는 잘 통해. 요게 작으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근데 은은 근데 잘 통하면은 좋긴 한데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리나 이런 게 그 다음으로 잘 통해. 뭐 구리도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구리를 많이 쓰죠. 알루미늄도 잘 통하고, 그쵸? 네. 철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통해요. 금속은 잘 통해, 금속은. 근데 절마늄이나 규소는
이게 원래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준금속은 중간 정도고, 요게 이제 금속이 아닌 애들, 비금속, 뭐 요런 애들은 전기가 안 통해. 크지. 이게 큰 거야. 이게 10의 10제곱이면. 일단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저항의 연결인데요. 저항을 연결할 때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은 줄이 두 줄이야. 이렇게 병렬 연결. 직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잘 봐.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밝기를 일단 보세요. 여기 별로 안 밝지? 안 밝잖아요. 그쵸? 근데 병렬 연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지 꽤. 그쵸? 뭐가 달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은 저항을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항이 길이가 늘어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항이. 그럼 길이가 길어지면은 전기가 많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지는 거죠. 자,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이므로 모든 저항의 전류의 세기가 같다. 일단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여기를 지나가는 전하의 양인데, 요 길이 똑같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 100개 지나갈 때 여기도 100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I1이라고 표시한 전류나 I2라고 표시한 전류나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직렬일 때는. 응? 써놔. I1이나 I2나 여기 전류, 요 전류의 크기가 같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같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같다. 알겠어요? 직렬 연결할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 다음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자, 그냥 여기 뭐 1A 흘러간다고 할게. 2A로 하자. 그냥 2A 흘러간다고 할게. 여기도 2A 가는 거예요. 여기도 2A 갑니다. 근데 전압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V는 IR이라고 했어요. IR. V는 IR 기억나? V는 IR 기억나요? V는 IR. 요게 같을 때 저항이 크면 전압도 큰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써 있는 거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이해가 이거? 왜냐면 직렬 연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옴짜리야 1옴짜리, 얘가 뭐 2옴짜리야 2옴짜리.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면 V는 IR 1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여기에 2V의 전압이 걸려요. 2V의 전압이 걸립니다. V는 IR이니까.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I는 2고요, R은 2입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4V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이 다르면. 근데 지금 이 전구는 똑같이 전구는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1옴이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갈까요? 요런 거 이제 오늘 연습할 건데 가기 전에. 그럼 여기 2V, 4V 합치면은 전체 전압은 6V의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가 6V였다는 거예요. 6V. 자, 선생님 따라서 해. 써놔. 여기다가 V는 IR, V는 IR. I를 그냥 2A라고 할게. 그냥 2A 이렇게. 2A가 흘러가. 그럼 여기도 2A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직렬 연결해서 전류가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1옴이라고 할게. 1옴. 2옴. V는 IR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전압 차가 있거든요. 여기 둘이. I 곱하기 R 해가지고 2V가 걸려요. 2V. 해보세요. 곱하기 한 거죠, 지금. 여기다가 표기를 해보세요. 근데 여기 V2가 얼마냐면, V는 IR이니까, I는 2고 R은 2니까 4V가 걸리는 거예요, 4V. 이 사이. 이 둘을 합하면은 6V거든요, 6V. 6V가 요 건전지 전압이, 요 전압이 6V였다라는 거예요, 6V. 두 개 합해서 여기 6V였다라는 거예요. 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것이 전체 전압이다. 2V랑 4V 걸려서 합하면 6V잖아요. 그 전체 전압은, 저항은, 전압은, 전체 전압은 6V. 자, 요게 이제 직렬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이 된다. 일단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렬 연결하면, 적어놔요. 직렬 연결하면 어두워진다. 뭐 하나일 때보다 어두워진다 이 소리야. 뭐 밤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안 밝아진다, 안 밝아진다. 자, 직렬 회로의 특징. 어느 한 전기 기구의 연결이 끊어지면 전체 전기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 잘 가다가 내가 끊어졌어요, 여기. 그럼 얘도 끊어져요, 얘도.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여기 있고, 플러스인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게 끊어져.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왔네. 그럼 이거는 켜지겠네가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끊어지면은 다 안 흐르는 거예요.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져.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된 전기기구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한 줄로 연결된 전구나 이런거 전구 있지, 전구. 누전 차단기라고 있어요. 누전 차단기. 집에 있습니다. 이런게 현관에. 이거 전기 끊으면은 다 끊어져요. 여기 끊으면 다 끊어집니다. 그 집이. 퓨즈도 있어요. 퓨즈도 그게 끊어지면은 전기기구가 다 끊어집니다. 그런 애들은 직렬로 연결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이 켜졌다가 같이 꺼졌다 해요. 그런 거는 직렬 연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하나가 나가면 다 나가요. 물론 이게 선이 여러 가닥이 있어가지고 반만 나가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구는 중간에 하나 깨지잖아. 그럼 다 안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의 크기는,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의 크기는, 직렬 연결하면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옴이고 하나가 2옴이야.
그럼 전체 저항의 크기는 3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몰라? 알겠어요? 자, 그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1에 걸리는 전압과 2에 걸리는 전압 합한 게 전체 전압인데 V는 IR이죠. V 대신에 IR 이렇게 쓸게요. IR. V 대신에 IR 쓰는데 I1, R1 이렇게 쓸게요. I2, R2. 자,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직렬회로에서는 I1이나 I2나 I로 같다라고 했어요. 같다. 여기 같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I로 나누면 R만 남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알면은 상식적으로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요. 5분 쉬었다가 병렬 연결 마저 하겠습니다.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직렬 연결 해봤고요. 이제 병렬 연결인데 병렬 연결은 이게 줄을 따로 이렇게 따는 거야. 요렇게 그리면 거랑 요거는 같은 거야. 이게 얘가 요렇게 와서 이렇게 나눠지나 응? 여기서 누워져서 이렇게 가나 똑같은 거야 이게. 자, 일단은 병렬 연결할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쌤이 여기다가 이제 썼을 때 얘가 2A 흘러간다고 했고, 만약에 1옴이고 2옴이면 줄이 달랐죠. 그쵸?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1이니까 2V고 V는 IR이니까 여기는 4V고 합하면은 6V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병렬 연결하게 되면 사실 그 밀어주는 힘이 똑같아요. 얘한테 걸리는 거나 얘한테 걸리는 거나. 전압이 같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전압이 같은지는 증명은 해볼 건데, 일단 얘도 잘 봐요. 2A의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할게. 근데 전류는 양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2A가 이렇게 흘러가면 위로, 만약에 이게 똑같으면요, 얘가 1옴 1옴이라고 할게. 1옴 1옴 똑같으면은 위로 1A 가고 여기로 1A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자가 와가지고요, 너 반 일로 가고 반 일로 가고. 그러니까 전류는 나누어집니다. 전류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은데,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얘 1A 가고 1A 가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로 갔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면, 전압은 V는 IR이죠. 1 곱하기 1이니까 1V의 전압이 걸려요. 1V. 근데 여기도 1 곱하기 1이니까 1V 걸려요. 그러면 전체 전압은 두 개 더해가지고 2V라고 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전체 전압이 1V예요. 1V. 그거는 이제 전체 저항을 구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여기가 요 전압과 요 전압이 같게 걸리긴 해. 방금의 경우에는. 근데 한번 적어봐. 여기 만약에 3A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할게요. 3A. 적어보세요. 잘 봐요. 3A가 와가지고 위에가 1옴이고 아래가 2옴이라고 할게. 2옴. 자, 근데 잘 봐.
저항이 큰 대로 전류가 많이 흘러갈까요? 저항이 작은 대로 많이 갈까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러면 1옴 쪽으로 많이 갈까요? 2옴 쪽으로 많이 갈까요? 2옴으로 많이 가요? 얘가 많이 방해를 하는데 1옴으로 많이 갑니다. 3A가 흘러와가지고 위로 2A가 가요. 왜냐면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거든요. 욜로는 1A 갑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잘 봐. 이거랑 이거 곱하면 V는 IR, 얘랑 얘 곱하면은 전압이야, 전압. 그러면 2 곱하기 1 하면은 얼마지? 2죠, 2? 여기에 2V의 전압이 걸려요, 2V. 여기에. 여기도 1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2죠. 그러니까 이 위아래 둘 다 전압은 똑같이 2V가 걸려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중요해요. 병렬 연결하게 되면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병렬 연결하게 되면 이거나 이거나 전압이 똑같습니다. 알 것 같아? 거짓말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2A가 오고 1A가 와서 다시 합쳐지기 때문에 욜로 지나갈 때는 다시 3A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야. 그런데 잘 봐. 자,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은 병렬 연결하게 되면 위로 가는 길이랑 아래로 가는 길이 이게 하나로 보시면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해요. 그거 아셔야 돼. 일단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합니다. 아까 직렬 연결할 때는 어떻다라고? 저항이 어떻게 됐다고? 늘어난다고. 근데 병렬 연결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지니까 전체 저항이 감소해가지고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구가 어때요? 전구가 밝다. 근데 이게 밝다라는 게 사실은 좀 틀린 이야기인데 밝지는 않고 하나 연결했을 때랑 똑같아요. 하나 연결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직렬보다 밝다. 전구가 직렬 연결했을 때보다는 밝아요. 자, 전압의 크기는 1옴, 여기 1옴짜리에다 걸리는 전압이나 2옴짜리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 전압이랑 똑같은 거야. 전체 전압은 얘가 2V인 거야, 2V. 전체 전압 2V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 2V면 합쳐가지고 4V가 아니고요. 전압은 이 전체 전압이 각각 여기에 2V 딱 걸립니다. 밀어주는 힘 차이인데 전류는 달라요. 전류는 나뉘어지기 때문에 I1에 흐르는 전류, I2에 흐르는 전류 합쳐가지고 전체 전류가 됩니다. 자, 병렬 회로의 특징. 요 중에 하나를 얘를 빼요. 얘를 빼더라도 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꺼져도 다른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켜져 있어요. 켜져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된 모든 전기기구의 전압은 같다.
자, 멀티탭. 우리 쓰는 이런 멀티탭 있죠? 이런 거 다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 가정용 전기 배선. 병렬 연결입니다. 이 텔레비전 이거 꺼도요. 여기 모니터 이런 거 다 다른 거 텔레비전 그 컴퓨터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꺼더라도 다른 거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걸려 있는 전구 이런 거 다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끈다. 다른 거 다 켜져 있어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근데 각각 다 따로따로 쓰이는 거여가지고요. 얘를 끄나 키나 그냥 밝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쵸? 끄나 켜나 똑같아요. 병렬 연결로 써서 다 쓰는 거야. 집에서는 대부분 다 병렬 연결 쓰는 거야. 저거만 빼고 뭐 퓨즈나 아니면 이제 요거는 직렬 연결해 놓는 거지. 요거 꺼야지 다 꺼지니까. 무전 차단기만 빼고. 자, 봐봐요. 요거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잘 봐. I는 I1이랑 I2.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그 1옴에 걸리는 전류와 2옴에 걸리는 전류의 합인데, V는 IR 공식에서, 잘 봐요. 변형을 합니다. I는 R분의 V. 이거를 여기다가 쓰면 I는 R분의 V. 요거 R1은 V1 이렇게 되고요. 그죠? R2분의 V2. 근데 V나 V1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다 같이 다 나눠주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요런 공식이 나와요. 근데 요 공식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병렬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의 크기 구하는 공식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저쪽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1옴, 하나는 1옴이고 하나는 2옴이라고 했어. 전체 저항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전체 저항분의 1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통분해가지고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근데 내가 구한 거는 R분의 1을 구한 거여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으면, 봐요. R분의 1을 뒤집어 엎으면, 역수를 취하면 전체 저항은 3분의 2옴이 돼. 3분의 2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2옴보다 어떻게 됐어요? 2옴보다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1옴보다도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넓어져서 그런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지니까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 1옴이나 2옴보다도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듭니다. 그런데 잘 봐. 그러면은 요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지금 우리가 3A 흘러가는 걸로 했잖아요. 전체 전압은 V는 IR이야. I는 3A고 전체 저항은 3분의 2옴이잖아요. 곱하면 어떻게 돼? 2V를 똑같아요. 얘도 2V, 얘도 2V, 전체 전압도 2V. 왕창 어려운데, 하여튼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항이 줄어든다는 걸 아셔야 돼. 병렬 연결하게 되면. 자, 근데 잘 봐요. 여기 멀티탭에 다 연결해서 얘를 한꺼번에 다 써. 그러면 저항이 병렬 연결한 게 많아지니까 저항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병렬 연결한 게 많으니까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저항이 감소해.
감소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지? 전류가 많이 흘러.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쓰면 요 전선 있지, 요 전선.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흘러. 근데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면 얘가 타는 거야, 얘가.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쓰면. 막 멀티탭을 막 꽂아가지고 너무 많이 써. 그럼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얘 나중에 불 나는 거예요. 타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써야 되고, 여기 학원에서도 한 두세 번 그랬는데, 이 멀티탭에 아무튼 그 전자레인지가 그 많이 쓰더라고. 전자레인지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쓰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끓이는 거. 그걸 동시에 켰더니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기구 많이 그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거 같이 쓰면은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좀 알고 있으시고. 자, 저항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를 하는 거. 비례 써주시고요. 근데 단면적은 반비례를 합니다. 근데 이 반비례를 한다라는 거는 저항이 작아진 거기 때문에 전류는 많이 흐르는 거다. 전류는 많이 흐르는 거예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한 전류. 어디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고,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습니다. 자, 됐었지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은 아무튼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장점이 있죠. 만약에 이게 220V에 꽂았다. 그럼 다 220V 걸려요. 왜냐하면 전압이 똑같으니까. 근데 직렬 연결은 안 그래요. 많이 연결하면 막 전압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병렬 연결이 편리한 거야. 자, 요거는 저번에 하긴 했는데 V는 IR. 자, 95쪽에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똑같다. 전류 이렇게 가고 이 전류가 똑같다. 병렬 연결은 전압이 똑같다. 전압 똑같다. 근데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합해서 얘가 된다. 여기서는 직렬에서는 전압을 합하면 전체 전압이 된다. 이걸 한꺼번에 뭐 이렇게 외우기는 해.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같고 직류, 병렬 연결이면 압력이 같다. 직류 병합. 이게 일정하다.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직렬 연결이면 전류, 병렬 연결이면 압력, 전압. 자, 이거 조금 되어 있지 않나요? 6번까지 되어 있나요? 예. 10번까지 되어 있어요. 자, 11번부터 하는데, 그래, 배웠는데도 어렵습니다. 예. 사실 배웠는데도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해보십시오. 22번까지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문제 풀려면 어려워.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아무튼 V는 IR을 자꾸 써먹으셔야 될 거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V는 IR 공식으로 뭘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연결했을 때는 뭐가 같다? 전류가 같다.
병렬 연결했을 때는 뭐가 같은 거냐면 전압이 같은 거, 전압. 뭐 요거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막 할 거야. 네, 이게 일단 무슨 연결이죠?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저항을 각각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V는 IR이기 때문에 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V가 3 따라서 V는 3 은 I가 나왔죠. 6 R V는 IR 3은 6 곱하기 R 얼마예요? A의 전압 0.5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요거 V는 IR 6은 2 곱하기 R 이렇게 식 쓰고 그러면 얼마예요? 3옴 이렇게 되는 거야. V는 IR 쓰면 돼. 6은 2 곱하기 R 그래서 1대 6이겠죠. 알겠어요? V는 IR 쓰는 거예요, 그냥. V는 V 쓰고, I는 I 쓰고, R은 모르니까 문자로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전류비라고 돼 있습니다. 잘 봐요. 여기다 표시할게요. 얘가 1대, 원래는 0.5대 323.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와, 이렇게. 전류가 와가지고, 나눠가. 근데 위로 많이 가요? 아래로 많이 가요? 저항이 큰 애로 많이 가? 작은 애로 많이 가? 작은 애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전류비는 6대1, 이렇게 그래요. 전류비 6대1. 알겠어요?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거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전압이 되는 거야. 전압 그러면 3V가 되는 거고 I 곱하기 R 하는 거지. 그러면 3V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 전압비는 1대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와가지고 전류비는 6대1이 될 거고 곱한 값이 전압이 되는데 전압은 여기 위에 3V 아래 3V 그러니까 1대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12번에 전류비는 6대1 전압비는 1대1 4번 됐지요? 그 다음에 저항값을 옳게 비교한 것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V는 IR 이렇게 써봐. 이렇게 V는 IR 그럼 R은 뭐지? R은? I분의 V I분의 V인데 그래도 잘 모르겠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전압이 같을 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누가 많이 흐르고 있지? A가 많이 흐르죠, 전류가. 그럼 A가 저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저항이 작은 거다. 알겠어요? 자, 5번이 답이죠. 전류가 같을 때 전압이 같을 때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저항이 작은 거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저항이 큰 거지. 5번 답이죠. 그 다음에 14번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6A 여기 써 이렇게 6A 이렇게. 그럼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래요. 2A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와서 위로 2 갔어. 아래로는 얼마 가겠어요? 4A 가는 거야 이게.
양적인 거야, 양적인 거야. 그러니까 6A를 나눠 갖는 거예요. 2대 4 이렇게. 답은 아니 C부터 써야 되네요. C 여기구나 미안해.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돼? 다시 만나겠지. 여기는 D는 6A CD네요. 그럼 4A 6A 4번 답이네 4번. 그 다음에 전류계 하나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려고 할 때 A에서 D 중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A 아니면 D에 연결해야지. 여기 B나 C는 요쪽에 흐르는 것만 알 수가 있잖아. 회로 전체에 흐르는 거는 A 아니면 D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병렬회로에서는 나뉘어진 부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눠지기 전이나 후, 합쳐진 후 거기에 전류계를 설치해야 된다. 자, 요거는 싫을 것 같네. 그래도 I1으로 흘러와서 I2, I3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되겠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해요. 가와 나의 회로에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저항 R1과 R3에 걸리는 전압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은 다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건데 일단은 그냥 요거 하나를 그리고 우리가 2옴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 2옴이라고 이렇게. 2옴이야. 요 2옴이야, 2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 더하면 전체 저항이 되는 거야. 4옴. 4옴이 돼요. 여기 그냥 4V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4V라고 할게. 이렇게. 전류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 V는 IR에서 저항이 4고 전압이 4니까 1A 1A 그쵸? 1A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1A 그러니까 V는 IR이지 V는 IR.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면 I 곱하기 R에서 2V 걸려요. 2V 이런 식으로 2V. 어찌됐건 직렬회로에서는 전압을 있잖아요. 이렇게 2V 2V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가 2옴이고 만약에 2옴이면 잘 들어요. 병렬회로에서는 전체 저항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전체 저항이 얼마일까요? 2옴짜리 두 개를 연결했어. 원래 하나만 있으면 2옴인데 두 개 연결하잖아? 그럼 4옴일 것 같잖아. 근데 병렬은 안 그래. 병렬은 이게 단면적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면적이 2배가 되니까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냐면 1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전체 저항이 1옴이 되는 거야. 그럼 V는 IR, I는 R분의 V 1분의 4니까 4A가 일로 흘러가요. 여긴 1A인데 여긴 4A야. 잘 봐. 4A가 가서 위로도 2옴이고 아래도 2옴이니까 위로는 2A 가요. 응? 아래로 2A 갑니다. 잘 봐. 두 개 곱하면 얼마지? 두 개 곱하면은 4지 4. 4V 걸리는 거야, 여기는. 2는 4잖아. 4V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가 4V잖아? 그러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도 4V, 여기도 4V 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항 1에는 4V를 나눠주기 때문에 2V가 걸리는데 여기 3에서는요 원래 4V짜리는 그냥 병렬 연결하면 그냥 4V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비가 어떻게 돼요? 1대2가 됩니다. 1대2가 돼요. 직렬에서는 전압을 나눠주게 되고 병렬은 원래 값 그대로 가는 거예요. 4V, 4V. 아셔야 돼.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V가 돼. 2분의 V. 두 개면. 근데 이거는 병렬은 그냥 V인 거야. 이렇게. 일어나. 가와 나의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같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나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이 병렬은 전압이 같은 겁니다. 나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체 전류와 같다. 이게 맞는데 여기 전류 합하면 전체 전류의 합과 같은 거죠. 5번 답이고. 자, 이거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선이 따로 이렇게 따져 있잖아요.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병렬 쓰세요. 병렬. 가정기구 병렬 연결. 모든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 게 아니라 전압이 같은 거. 전압이 같다.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맞는 이야기고. 3번 맞고요. 전기기구 많이 사용할수록 전체 전류가 크다. 세다. 하나가 고장나면 모든 전기기 사용할 수 없다. 아니다. 요거 꺼둬도 괜찮다. 딴 거 쓰면 된다. 병렬의 특징. 자, 20번. 자, 직렬 연결했어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어때? 전류가 같아요. 그때 중요하죠. 그 V는 IR에서 요게 같대. 그럼 R이 크면은 V도 어떻게 되는 거야? 큰 거예요. 2대3이 돼. 2대3. 전압이. 2대3. 21번. 1옴과 2옴을 9V 전원에 연결한 것이다. 1옴에 걸리는 전압은 잘 봐. 이게 병렬이잖아. 병렬. 그럼 9V면 여기에 9V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9V 걸립니다. 1옴에 걸리는 전압은 9V예요. 병렬은 전압이 똑같다. 2옴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냐 모르겠잖아요. 모르면 V는 IR이야. V는 IR. V는 IR. R이 이잖아요. R이. V는 IR. V는 IR. 그래서 I는 4.5A가 맞죠.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같다. 이게 저항이 만약에 똑같으면은 같은데 전류의 세기는 지금 2대1로 흘러. 2대1로 1옴짜리에 더 많이 흐릅니다. 다음 2번. 22번에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자, 봐봐. 여기가 몇 볼트? 9볼트. 1옴에 흐르는 전류는 V는 IR. V는 IR. 얼마예요? 9A죠. 9A. 9A. 여기는 아까 전에 얼마였지? 4.5A였어. 왜냐면 저항이 2배니까 전류 반밖에 안 느르거든요. 그 합쳐지면은 전류계가 여기 있잖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는 13.5A. 물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여기가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긴 해. 이렇게 방향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어찌됐건 나눠지기 전에 13.5A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22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그냥 할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력 강화도 그래도 어려울 텐데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시험에 다 푸는 것보다는
실력 강화 문제 1번에서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류가 흐르는 거는 실제로는 전자가 흘러가는 거긴 한데, 근데 요거 기호를 아셔야 돼요. 요게 플러스 극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극. 자, 그래서 전류 방향은 지금 전자가 이동하는 거에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전류 방향. 전류는 B에서 A고, 여기에서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는 기역이죠. 요 그림에서는 기역입니다. 기역.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B에서 A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스위치를 열어. 스위치를 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원자인 거거든요. 원자핵. 원자핵은 안 움직이고 전자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지금 원자핵도 움직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3번이 답이죠. 전자가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고 있다. 전류와 전자 이동 방향에 대한 설명.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전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요. 전류가 흐를 때 원자와 전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아니야. 원자는 이동하는 게 아니야. 원자는 이동을 안 해.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거는 이제 전지 연결인데요. 전지는 지금 병렬 연결하고 있거든요. 병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은 전압이 안 늘어나요. 3번이 답이야.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선생님 봐봐요. 그림을 직렬 연결하게 되면, 이게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전압이 늘어나요. 이렇게. 2번은 직렬 연결했을 때. 전지 직렬 연결했을 때고, 병렬 연결하게 되면 오래 쓰는 거는 맞는데 전압이 늘어나진 않아요. 3번 답입니다. 자, 5번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설명. 전압계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돼.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고 맞고요.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맞습니다. 측정 전류의 세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마이너스 단자는 큰 값부터는 큰 값부터. 그래야지 전압계나 전류계가 이제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2번. 큰 값으로 했는데 잘 안 측정이 되면은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값을.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뭘 알 수가 있어요. V는 IR에서 저항을 알 수가 있어요. 써봐봐. 이렇게 V는 IR, V가 15, I는 3, R은 몰라요. R1은 5옴. 여기로 하나 똑같아. 둘 중에 하나로 해도 똑같아. 여기로 해볼게. 여기로 V는 IR, V는 I가 1, R2는 15옴. 이해가 이거? V는 IR 쓰기만 하면 돼. 안 써가지고 못 푸는 겁니다. 쓰면 풀려요. V는 IR. 그래서 R1의 저항값이 R2의 저항값보다 크죠? 작다거나 작죠? R1과 R2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이기 때문에 25옴이 되겠네요. 25. 5 더하기 15니까. 두 니크롬선의 굵기가 같다면 R2의 길이가 R1의 길이의 3배이다. 이 맞죠? 왜냐면 길이가 길수록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R2의 저항이 몇 배예요 지금? 3배잖아 3배. 3배라는 거는 굵기가 같으면 길이가 3배라는 거지. 맞아. 4번. 자, 거기다 했어요. R1과 R2의 저항을 병렬 연결하여 30V의 전원에 연결했을 때 R1과 R2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자, 전압이 얼마라고? 전압이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같잖아요. 전압이 얼마일까요? 여기 30V, 여기도 30V. 근데 R1 아까 전에 R1 얼마였죠? 5ohm이었어. 5ohm. 위에다 적어놨었는데 요거는 15ohm이었어. 잘 봐. V는 IR을 적는 거예요. 30은 IR. 이걸 자꾸 하는 거야. V는 IR을 하는 거야. 조심하고 이거 따라서 해. V는 IR. 그럼 I1은 얼마야? 6A. 사실 저항이 3배이기 때문에 전류는 3분의 1이 돼서 2A가 흐를 건데, 그래도 만나 확인해 보면 V는 IR, V는 IR, V는 IR 쓰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그래서 6A, 2A. 그 답은 4번. 8번의 병렬 연결입니다. 뭐라고 되어있지? 3초 후 스위치를 닫았을 때 I1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 자,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가 스위치를 닫아. 그러면은 잘 봐. 스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닫으면 저항 두 개가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병렬 연결되면 두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작아지니까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흐르다가 3초 후 여기를 닫아. 여기도 흘러 전류가.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죠. 4번이 답입니다. 2배 더 많이 흘러요. 왜냐면 얘가 전구가 같은 저항의 전구 2개였는데 처음에 열어놨을 때는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이쪽에 전류가 이쪽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만 흐르는 거예요. 여기로만 이렇게. 그러다가 이걸 닫으면 전체적으로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지. 4번 답이고요. 자, 9번에 기역에는 3A 쓰세요. 3A. 니은에는 2A였다. 그럼 아래쪽으로는 얼마 가요? 1A 가지. 그쵸? 1A 가잖아. 그 다음에 V는 IR에서 여기에 V는 IR 곱하면 얼마지? I 곱하기 R 하면 얼마지? 6V죠? 여기 6V면 이쪽에도 6V인 거야. 6V. 왜냐면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V는 IR, V는 IR. R은 6ohm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뭐 아직 긴가민가 할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익혀지는 겁니다. 자, 서술형 하겠습니다. 서술형도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니까 지금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마저 합니다. 이거 혹시 다 안 돼 있죠? 1번부터. 자, 펌프는
이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수압을 이제 그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지에 해당합니다. 전지가 있어야지 전압이 생기는 거니까 물레방아는 여기서는 전구의 역할을 하는 전구.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A에는 전지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B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쓰세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전류가 흐를 때라는 말이 있긴 해야지. 맨 앞에 전류가 흐를 때. 그래서 B에서 A로 흐르겠죠. B에서 A로 갑니다. B가 마이너스 극, A가 플러스 극에 연결한 거니까 B에서 A로 간다. 자, 3번에 직렬 연결했습니다. 전구를. 전압계를 연결했을 때 전압계 눈금이 0을 가리키는 두 지점을 찾아라. 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연결했다 이거죠. 요렇게 전압계 연결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연결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전압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구를 사이에 두고 요로 들어가는 전압이랑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랑 사실 달라요. 그 차이 값을 측정하는 건데, B랑 D는 이게 저항이 없는 거야. 여기에 아무것도 전압의 차이가 없지. B랑 D를 연결했을 때 B와 D 사이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압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압은 0이다. 0V입니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A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7A. 여기 쓰세요. 0.7A. C점에 흐르는 전류가 0.4A. 여기는 얼마? 0.3A. 합쳐져 가지고 다시 얼마? 0.7A. 병렬 회로의 특징. 병렬 회로에서 전류가 나누어지고 다시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쓰자. I는 I1 플러스 I2다. D는 0.3A, D는 0.7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래요. 병렬 연결해서 전압 일정해. 전압 일정하니까 여기 6V. 그래서 전압은 6V이고 6수시고요. 전압은 V는 IR이니까 여기 V는 IR. V가 6이고 I는 잘 모르겠고 R은 3이야. 3. 여기 V는 IR. 그럼 I는 2A. 이해가요? 그 다음에 자, 같은 방법으로 6옴의 전류가
전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V는 IR이야. 그러니까 V는 IR에서 6V고요. I는 모르겠는데 R은 6이야. 그럼 I는 얼마? 1A로 1A. 여기는 1A. 여기는 2A.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2배면 전류는 2분의 1이 흐르는 거죠. 그쵸? 저항이 2배잖아. 3ohm에서 6ohm 2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봐라.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도선으로 연결을 한대. 이게 합선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저항이 없어요. 잘 봐.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요쪽 길은 저항이 있어. C가. 요쪽 길은 저항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항이 있는 쪽으로 가겠어요? 저항 없는 쪽으로 가겠어요? 없는 쪽으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합선이 되면 욜로는 전류가 안 가요. 욜로는 이게 안 켜져요. 일로 다가 일로 이렇게. 그래서 A와 B와 C의 밝기 변화, A와 B는 밝아져요. 이게 병렬이 아니라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3개 연결했을 때보다 2개 연결한 게 저항이 작아져 가지고요 더 밝아집니다. 근데 C는 그냥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꺼져요. 아예 꺼진다. 전류가 QCP로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저항이 없으니까 Q에서 P로 바로 가지. C를 거쳐가지고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 저항은 감소하지. 뭐 요런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까다가 설명해야 되니까. 전체 저항은 감소한다. 감소하여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밝기는 밝아진다. 됐어요? 11번, 7번. 자, 이거 어려운데. 하나의 전구에 가장 센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골라라. 일단은 전지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전압이 센 거예요. 전지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압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전구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이 커져요. 전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게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 가장 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지는 직렬 연결 했을 때 직렬 연결했을 때 전압이 증가하고 전구는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
볼게요.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전원을 다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전 제품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병렬 연결됐으면 이거 끊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글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차단할 수 있다. 그죠? 자, 수고 많았고 프린트 하나 내줘 볼게요. 프린트 어려울 텐데 내줘도 수고했습니다. 숙제는 프린트.